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여야 공동으로 개방형 예비경선, 즉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입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곧 용산 참사 5주기입니다. 이충현 전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대책위원장은 용산 참사 5주기를 맞아 2009년 1월 20일 정권의 의지였는지 무슨 이유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김명환 위원장 등 13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인상해 2019년에는 KBS에서 광고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여야 공동으로 개방형 예비경선, 즉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입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왔던 지방선거 공천의 폐해를 종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해 황 대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 파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올해를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밖에 자살률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가족행복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의 말입니다.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인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개방형 예비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이 시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름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킬 때입니다. 곧 용산 참사 5주기입니다. 이충현 전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대책위원장은 용산 참사 5주기를 맞아 2009년 1월 20일 정권의 의지였는지 무슨 이유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충현 전 위원장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두고 이런 자를 공기업 사장에 앉히는 것은 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대통령 후보자 시절 용산 사태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대통령이 취임 후에는 오히려 살인 진압의 책임을 묻고 법원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을 공기업 사장에 앉혔다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충현 전 위원장의 말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의 정황들이나 경찰 수뇌부들의 인정들이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한 인정들이 있었는데도 네. 그 당시 진압 경찰에 대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그 후보자 시절에 가지고 계셨던 대통령이 되신 분이 그 후에는 오히려 그 책임을 물고 그 살인 진압의 책임을 물고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을 그냥 공기업 사장에 앉힌다는 건 이건 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용산 참사 5주기 범국민 추모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146개 시민사회 노동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피해 사례 발표회, 범국민 추모 투쟁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김명환 위원장 등 13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은 노조 내 지위와 이번 파업에서의 역할이 크고 도피 기간이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체포 기간 내에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용산경찰서 등 시내 경찰서로 호송한 뒤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인상해 2019년에는 KBS에서 광고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KBS의 광고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아예 없애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번에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린다면 광고의 3분의 1을 축소하고 2019년에는 광고를 없애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고 KBS 광고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 물량을 종편에 밀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판사 출신 김종필 변호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판사 시절 일부 판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종필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0년 서울행정법원 시절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제로부터 훈장도 받았던 유모 판사의 유족이 낸 친일 행위자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김 비서관의 판결이 뒤집혀 유 판사의 친일 행적이 인정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직전에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이 판결에선 사법부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 비서관은 2009년 황지우 시인의 교수직 박탈 취소 청구 소송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9년 전엔 서울지방법원에서 만화가 이현 씨의 천국의 신화가 음란성이 높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법원이 파기환송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려 진보 인사 찍어내기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같은 논란만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발언입니다. 제가 좀 더 무게가 있게 보는 측면인데요. 어쩌면 누군가가 이 김종필 신임 법무비서관을 추천을 했고 그 추천하는 인사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혹은 네. 대통령이 어떠한 연출과 어떤 신임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가 무시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을 좀 지적을 좀 드립니다. 청문회를 거치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균형적으로 그래도 얘기가 됩니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왕왕 인사상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리 완화 민영화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괴담이라면서 규제 완화일 뿐 아니라 환자를 위한 세계적 시장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의료 영역의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생명을 볼모로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된 의료제도의 추진 강행은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재벌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여야 모두에서 견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의원 측 행보를 보면 새 정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모호한 간보기 정치와 정치공학만 난무한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신당 창당 여부와 서울시장 공천 등 정치 일정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근거 없는 민주당 흔들기야말로 새누리당이 원하는 어부지를 줄 수 있다면서 야권은 좋은 정치, 경쟁력 있는 인물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 안철수 신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당당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원 의원은 오늘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과 당당히 겨뤄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경기도에도 기성정치권에 대한 반발 심리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이런 국민의 마음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의원은 이어 국민이 알기에 복잡한 야권 영대는 지양하고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는 게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의원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3선 도전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뜻이라면서 김 지사가 펼친 도정을 창조적인 발전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쪽수와 가격을 낮춘 복수 여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기존 48면짜리 복수 여권 외 24면짜리 복수 여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3만 원,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 5천 원으로 기존보다 낮게 결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여권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오늘부터 만 6세 이하 또는 취약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한 달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양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어제 현재현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습니다. 현 회장과 함께 구속된 전직 임원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워크스 사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1시쯤 구속영장을 집행해 현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 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의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장 재임 시절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오늘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어제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